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3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현대모백스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을 솔직히 몰랐어요. 몰랐고, 이게 사명이 스펙이죠? 스펙 우에 상장된 거군요.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그리고 또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그룹의 IT 서비스, 물류 자동화 전문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종목도 모르면서 왜 해?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 네옴시티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 상대적으로 강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특징이 네옴시티가 초반에 이제 부각이 됐을 때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뭐 한미글로벌, 뭐 다스코, 뭐 이런 종목들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전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은 뭐 성신양해라든지 대한전선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현대모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옴시티는 큰 테마 내에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혜주들이, 소위 말하는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좀 바뀌는 현상, 그러니까 즉 좋게 말하면 순환매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동안 뭐 이틀 전에 뭐 한미글로벌 그리고 다스코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안 보였다는 건 아닙니다. 강세를 보였지만 이 종목들보다 더 강세를 보인 뭐 성신양해, 대한전선, 현대모백스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수혜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수혜들 쪽으로 또 이제 갈아타기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유신도 많이 오르고 한미글로벌도 솔직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를 만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혜주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현대모백스 같은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대모백스를 또 포커스를 또 맞춘 것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더 라인이라는 뭘 도셔야 되나요? 이걸 현재 이제 기초 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 들어가는 인프라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고속철도가 지나갈 건데 이것들이 디젤로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전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운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가사노동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AI라든지 로봇을 통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완성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030년이 완공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8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AI 쪽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기대를 아직까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네옴시티 관련돼서도 로봇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대모백스가 있는데 네이버가 이제 사우디,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1월 4일날 사우디 가죠. 여기에 네이버가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 네이버와 현대모백스가 그 로봇포트라는 그 로봇 에스컬레이터, 로봇 엘리베이터 그거를 같이 개발했어요. 그러고 작년 6월달에 네이버 신사옥에 그거를 장착을 했는데, 그런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현대모백스가 로봇 관련주로 좀 묶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두산이란 기업이 있는데,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은 아시겠지만은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원자력 그리고 풍력을 하고, 퓨얼셀을 통해서 뭐랍니까, 수소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보틱스라는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삼성물산과 현장에 투입하는 사람 로봇 솔루션 개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서도 두산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현대모백스가 어쨌든 새롭게 또 이 뭐라 해야 됩니까, 네옴시티 관련 로봇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잠잠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대량 거래가 수만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어저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로 끝이 났다라는 것은 이 어제 거래량 3,5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순수하게 매수 거래량이 보긴 힘들어요. 여기 아마 매도 거래량이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매수는 한 30% 정도 되고, 뭐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매수 거래량이 한 8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어제 이 매도 거래량이 매도 힘으로 인해서 오늘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락 출발을 했고,
그죠? 1.7%가량 하락 출발인데 2.2%가량 상승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오늘 매수 거래량이 붙었다기보다는 어제 매도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래쪽은 누른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내일 쪽까지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내일 쪽까지 반등이 나오든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일 쪽도 뭐 도치형 조정이 나오면 뭐는 패스를 하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오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으로 가는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은 어제는 매도 거래량이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된 거고, 그리고 그 매도 거래량 힘이 오늘 쪽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하락 출발했고, 하지만 매도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어제 대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매도 거래량이 매도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방 압력 완화 이런 부분에서 어제 매도 힘의 어떤 약화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이제 오늘 이후 내일부터 중요하다.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왔을 때 적어도 오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